수신전에. 자 보세요. 오늘 미분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극한도 하고 연속도 하고 쌤이 니네들한테 수열의 극한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 수열의 극한을 못 가르친 건 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다음 걸 쭉 지켜서 보도록 하죠. 뭐를 하려고 하냐? 그것들을 쭉쭉쭉 배우면서 우리는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언제든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는 봤나? 제 눈에 없어요. 자, 미분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순간, 딱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 찰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라이프니치가 생각하기 전에 이 순간, 극한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전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봅시다. 김태현, 너 잠시 뒤에 네가 이거 대답해야 돼. 계속 멍 때리면 뒤진다 이제. 오케이. 네가 여기를 모른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와우, 야 이년아. 자죠. 자, 제논 아저씨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토끼랑 거북이가 달려요. 오케이? 하지만 토끼가 뒤에서 출발, 레빗, 거북이가 앞에서 출발. 터틀, 됐죠? 잘 생각해보세요. 토끼도 걸어가고, 토끼는 뛰어가고 거북이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항상 토끼가 더 빠르죠. 지금부터 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보세요. 알겠죠? 토끼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요. 거북이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누가 더 빠르죠? 속도상으로. 토끼가 더 빠르죠? 그렇죠? 근데 거북이님이 이만큼 이동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이동한 걸로 정할 거냐면 토끼가 이 자리에 원래 거북이가 있던 자리에 올 때까지를 거북이가 갔다고 치죠. 일단 거북이도 움직이니까 무조건 당연히 누구보다는 토끼보다는 앞으로 더 가겠죠. 왜? 거북이도 걸어는 가잖아요. 자, 이 상황이 됐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또 토끼가 이 자리에 왔을 때요. 당연히 거북이도 가겠죠. 맞나요? 맞죠? 이 말 이해해요? 그럼 또 갑니다. 토끼가 또 이 자리에 와요. 돼요? 그럼 당연히 거북이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더 가겠죠. 앞으로 더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 토끼는 거북이를 못 만나야 돼요. 그쵸? 쌤만 지금 틀린 게 있나요? 내가 지금 말한 거에 틀린 거 있어요? 토끼가 거북이 자리로 가면 거북이는 당연히 앞으로 가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계속 못 만나야 돼요. 평생.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토끼가 거북이 자리로 가고 거북이는 앞으로 가 있을 것이고 또 토끼가 거북이 자리로 가고 거북이는 좀 더 앞으로 가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거북이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토끼가 거북이 자리로 가는 동안에. 아닌가요? 뭐가 잘못됐죠? 김수현, 너 대답해야 된다고. 이 새끼야. 아니 뭐야, 고작 200년 동안 못 풀었던 거잖아. 뭐야, 너 이 정도도 생각 못해? 해봐. 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거에 뭐가 틀렸죠? 제논이 이 단어에 대한 이 역설, 제논이 얘기했어요. 풀어봐. 얘들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해봐. 이 논리는 틀린 게 없어요. 빨리 얘기해, 이 닭다리 새끼들아. 니네들은 2019년 스마트폰 갖고 살면서
존나 못하네. 발전이 없어 이 미친 새끼들. 구석기랑 뭐가 달라 니네가. 오케이, 이 말에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이겠죠. 뭐가 틀렸을까요? 속도? 아니죠. 속도의 개념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거북이는 가면 토끼가 그 자리 계속 당연히 어디에? 거북이가 앞에 있어야죠. 왜? 토끼가 거북이 자리 갔잖아요. 그럼 거북이는 더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토끼가 또 거북이 자리로 가면 거북이 좀 더 앞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시간. 오, 시간 뭐야? 저게 어, 저만큼 토끼가 갔을 어. 때 거북이 앞으로 더 가요. 무조건 가요. 무조건. 그 양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갑니다. 근데 어. 시간을 모르겠다. 시간 똑같아요. 왜?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잡을 때 뭐로 잡았어요? 토끼가 거북이 자리로 갔을 때 거북이가 무조건 몇 초가 걸리든 조금은 갈 거 아닙니까? 두 발을 가든. 그죠? 뭐가 잘못돼? 김선 이거 대답 못해? 너 이 새끼. 너 이 진짜 새끼. 안 배웠나? 니네 배웠어요. 진짜 배웠습니다. 수학책에서 봤는데. 오, 이거 어쩌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제논의 역설이고, 이게 밝혀진 게 그 후에 그 제논이 죽은 다음에 밝혀졌는데, 이 개념 자체를 잘 보세요. 이게 바로 극한의 개념입니다. 자, 상식상 생각해보죠. 분명히 토끼는 거북이를 언젠가 따라잡죠. 그쵸? 그 만나기 직전까지만 이렇게 돼요. 아닌가요? 토끼가 거북이를 잡기 직전까지만 이 말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토끼는 깡총깡총 뛰고 있죠. 이 제논이 말한 이 역설의 개념은 뭐냐면, 만나기 직전, 예를 들어 2초 뒤에 만난다고 칩시다. 오케이? 토끼가 거북이를 2초 뒤에 잡는다고 쳐요. 그러면 그 2초까지만 이렇게 돼요. 아닌가요? 생각을 해봐요. 토끼가 여기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 0.1초, 1초가 걸렸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0.5초, 0.1초, 점점 시간의 폭은 점점 줄어갈 거 아닙니까? 왜? 거리는 점점 짧아지잖아요. 거북이가 걸어가는 거리는 점점 짧아지죠. 오케이? 시간을 계속 어떻게? 처음엔 1초였다가 10분의 1이었다가 100분의 1이었다가 짧게 보게 되는 거죠. 어디 전까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만나기 직전까지만.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이게 안 먹히죠. 왜? 이미 토끼는 그의 갈 길을 가고 있죠. 그죠? 제논이 이 말을 했을 때 그때는 무슨 개념이 없었어요? 극한의 개념이 없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만나기 직전까지에 대한 상황의 2초 바로 직전까지에 대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죠? 만나는 걸 2초라고 하면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성립해요. 계속 어떻게 돼요? 토끼가 앞설죠. 언니 왔냐? 네? 언니 왔어요? 아니요. 언니 오면 연락해. 어요. 아니 왜 연락하라면 해 이년아. 알겠지? 또 밥 먹게. 언니 일본에서 방사능 처먹고 와갖고. 자, 됐죠? 이 말 알아듣겠어요? 야, 제논이 했던 말인데요. 이게 극한의 개념이 없으니 이렇게 되더라.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너무나 손쉽게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너네들이 네이버상에서 키보드 워리어즈 탈 때 있죠. 그쵸? 인터넷 떠돌면서 막 남 욕하고 너 똑바로 앉아 개새끼야. 너 이 새끼 척추 휘어라 이씨. 꼭 6월 모의고사 만점 나와라 이 새끼야. 됐죠? 됐나요? 이게 니네가 나중에 이제 언제 과가 어디든 간에 다 상관없이 언젠가는 이런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건데 이거는 어디에 대한 이야기다. 딱 만나기 직전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쭉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극한의 개념이 이런 것들을 포괄합니다. 그럼 자, 그 순간 찰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궁금하다면 야광공 알아요? 야광공이라든가 아니면 그 불 나오는 공을 줄에 맨 다음에 계속 돌려보세요. 등속 원운동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불을 끄고 핸드폰에
야 요즘에 핸드폰 그죠? 삼성 갤럭시도 뭐가 있어요? 고속 카메라가 있죠. 그쵸? 아이폰도 고속 카메라가 있죠. 고속 카메라를 순간적으로 진짜 찍잖아요. 근데 좀 S9 정도는 돼야 돼요. 아이폰은 그 뭐 요즘 거 X8 뭐냐 아이폰 8이면 다 될 텐데 갤럭시는 S9 정도는 돼야 돼. S8에서는 안 돼요 잘. 근데 S9 정도 되면 초당 720장 찍죠. 그러면 실제로 불 끄고 돌려봐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우리가 원일 것 같지만 이 주변 찰나에서 딱 보잖아. 진짜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보잖아. 이 새끼 직진 운동한다. 마치 접선 같은 느낌이야. 정말로 이게 짧으면 이게 되게 짧으면 그래요. 알겠나요? 핸드폰이 다 꽂아서 없습니까? 자, 그죠? 여기서 누구 핸드폰 폴더폰 없니? 여기? 슬슬 폴더폰 등장해야 돼. 공신폰이라고 대단한 폰이나 뭐 폴더폰 펼쳤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케이. 자, 지금 오늘 할 이야기가 계속 다 이런 이야기라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 꺼내는 겁니다. 그 찰나의 이야기, 그 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해보죠. 잘 들어보세요. 진짜 존나 짜증나게 이거 계속 풀었었죠. 이거 계속 풀었었죠, 니네. 극한의 계산을 연습하면서 이거 계속 풀었죠. 아니 시발 이건 뭐야? 딱 보면 뭐야? 좋아.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인데 아까 전에도 그랬죠. 약분한 다음에 이렇게 찾는 것이군. 계산하는 요령이야. 충분히 이제 받아들였죠. 이제 저 내용을 설명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 야, 수학의 꽃은 미분이다. 미분 잘하죠? 그냥 고등학교 과정 거의 다 끝나요. 왜? 받아들이는 게 아예 달라요. 부등식 아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극한을 계산했던 거 지금까지는 그냥 뭐야? 극한이야. 얘들아 그냥 계산해. 얘를 내가 뭐라고 설명해가면서 문제를 설명했었냐면 이거 끊겼네. 여기 1인데 얘가 2네. 1로 다가면 자극한 우극한이 다 얼마로 다가가니? 2로 다가가네. 그래서 답이 2야. 극한값은 2한다 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면 이젠 아니에요. 이제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에요. 뭐냐면 사실 쟤는요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뭐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걸로 받아들여요. 이거 우리 뭐라고 읽어주죠? 기울기라고 읽어주죠. 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은 이름이 기울기라고 정의를 내렸지만 별명도 있겠죠. 그쵸? 내가 정치형 보면서 다양한 별명을 만들어줬죠. 그쵸?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게 왜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름을 붙는지는 잠시 뒤에 또 설명합니다. 오늘 미분이라는 개념의 총체적인 내용을 다 할 거예요. 보죠. 자, 기울기 그 평균 변화율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게 무슨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라는 거냐면 얘는 이런 말입니다. 1,1과 x, x제곱. 그래프상에서 봤을 땐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생기죠. 이 두 점에 뭐예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당연히 작은 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보기 좋게 오른쪽에 놓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오른쪽에 익숙하죠. 자 봅시다. 쌤, 이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평균 변화율인 걸 알았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그 뭐 어쩌라고요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극한이라는 거 다가가지만 만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잘 보시죠. 이 새끼가요. 작죠? 이걸 확대해 봅니다. 그 찰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던 저 새끼가
무슨 말을 의미하게 되느냐면 자, 봐 여기를 확대해서 그리면 얘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맞습니까? 1,1은 한 요쯤에 있는 점인데 조금 있어 보이게 크게 표시하죠. 와씨 있어 보이지? 존재감. 됐나요? 이해해요 여기까지? 자 계속 갑니다. 이 다른 점 있죠. 얘 점을 검은색 점으로 표현을 하고 파란색 점으로 표현하고 이 다른 점을 빨간색 점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점이 여긴가요? 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어디로 가죠? 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어디로 가요? 많이 다가가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계산하는 겁니까? 이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두 점의 평균 변화율. 근데 이 x가 미친 듯이 얘 근처로 다가가봐요. 맞나요? 같나요? 같진 않죠. 두 점이 같진 않습니다. 왜요? x는 1로 다가가는 거지 1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잘 생각해봐요. 얘 미친 듯이 가까이 간다고 치자. 존나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그쵸? 찬웅천사. 잠깐만. 됐죠? 됐습니까? 진짜 미친 듯이 다가가봐요. 그러면 저 두 점이 이루는 평균 변화율은 마치 모처럼 이 파란색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처럼 글로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요. 만약에 빨간색 점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빨간색 점이 여기 있다고 쳐요. 얘가 이렇게 보면 평균 변화율은 완전 엄한데죠. 근데 이게 겁나게 따라라라라 겁나 다가가봐요. 따라라라 계속 다가가봐요. 근데 1이에요? 1은 아니에요. 1은 아닙니다. 마치 1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두 점이 의미하는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게 점점 어느 것처럼 돼요? 이 접하는 접선이죠. 1,1에서 접하게 되는 접선의 뭐처럼? 기울기 값을 다가가게 되는 거겠죠. 이해합니까? 아, 쌤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이 두 점의 직선을 연결한 걸, 두 점을 연결한 걸 계속 직선으로 그어보세요. 오케이? 계속 직선으로 그어봅니다. 그럼 마치 여기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처럼 보세요. 그러면 그 빨간색이 점점점 어디로 다가가요? 1로 다가가죠. 1로 다가가면 그 직선을 계속 연결하다가 보면 그 직선이 이 차함수랑 만나는 점이 어디만 생기게 되는 쪽으로 가요? 1에서만 만나게끔 되는 대로 가죠. 이 차함수와 이렇게 이 차함수가 있었는데 이 차함수가 뭐라?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몇 군데다? 한 군데다. 이건 뭐하다? 접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겠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라는 걸 우리는 중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고1까지만 해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잘 보세요. 우리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을 찾아보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죠. 갖다가 놓고 판별시키는 0 쓴 거죠. 이거 실제 유자는 N2 나옵니다.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이게 미분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아듣습니까? 뭐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 빨간색 점이 미친 듯이 파란색 점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2차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지만 점점점 어디로 돼요? 한 점에서 만나게끔 되겠죠. 그게 누구라고요? 미분 또는 접선의 기울기 또는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보낸 거죠. 그럼 그게 뭐라고 불러지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불러집니다. 뭐라고도 불러지냐면 순간 기울기라고도 불러져요. 그거 우리 접선의 기울기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마지막으로 미분 계수라고 불리워집니다. 다 별명들이에요. 끝났죠. 저거를 알면 이제 우리가 접선이라는 걸 알면
그래프 모양이 얼추 추론이 됩니다. 거의 추론이 돼요. 거의. 그래서 그래프를 거의 다 그릴 수 있어요. 3차 그릴 수 있습니다. 4차 그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뭐에 의해서? 저 미분에 의해서요. 됐나요? 원래 지금까지 과거에 내신할 때는, 그러니까 고2, 이거 사실은 고2 범위니까 과거 내신할 때는 3차 그래프를 개형을 그냥 외우게 했고 4차 그래프 개형을 그냥 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출제 교수들이 빡이 치죠. 이 새끼들 수학을 암기를 해. 그럼 뒤져봐라. 3, 4차 함수를 킬러 문제로 엮습니다. 그래프 개형을 평상시에 제대로 그려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해보지 않은 새끼들 다 뒤지라고 킬러 문제로 내버려요. 그러면 손도 못 대죠. 처 외웠던 새끼들. 요즘 추세가 그래요. 요즘 추세가 바뀌었죠. 2017년 수능을 기점으로 3, 4차 함수를 존나게 어렵게 꼬웁니다. 바뀌었어요. 예전만 해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꼬았거든요. 요즘엔 아니에요. 3, 4차를 꼬웁니다. 뒤지라고. 정말로 3, 4차 함수를 더럽게 어렵게 꼬아요. 이유는 애들이 외우니까요. 나중에 내가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지? 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3차 함수를 그려보셔야 돼요. 안 그려보면 나중에 뒤져요. 다 됐나요? 이게 미분입니다. 어려워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미분이고, 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이름 붙여서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그 fx라는 그래프 상에서, 여기서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상에서, 그쵸? 1,1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머릿속에서 이해했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주고 이제 보세요.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지금부터 이게 하나의 흐름이라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여기 다시 처음부터 이걸 다시 봐야 돼요. 엄청나죠? 그냥 파티예요, 파티. 해봅시다. 자,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 이제 짜투리 내용들까지 다 설명 한 번에 하겠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요. 보시죠. 자, 봅시다. 단원명은 미분. 이게 미자가 아주 작은 미자죠. 우리 거시경제, 미시경제 할 때의 그 미자예요. 분은 자른다는 뜻이고요. 아주 짧게 자른 부분을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미분이 그거예요. 적분은요. 적이 쌓을 적자거든요. 분은 자른 거죠. 작게 자른 거 다시 더한다는 뜻이에요. 쌓는다는 거예요.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고요. 그쵸? 적분은 거꾸로 하면 미분이 돼요. 왜? 미자는 작게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자, 보자. 미분에서 우리가 지금 설명한 거 뭐냐면 fx라는 뭐가 존재해요? 함수가 존재를 하겠죠. 아직 내가 그 함수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이건 알아들었죠. 얘는요, 이런 이야기를 만족해 나갈 거라고요. x가 아까 전에 1로 갔지만 이번에는 뭘로 가요? a로 갑니다. 그러면 뭐하고 뭐? a, fa하고 x, 뭐요? fx에서의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본다고 쓰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미분의 정의는 시작은 계속 뭐부터? 평균 변화율로부터 옵니다. 미분 계수의 정의의 시작은 전부 다 뭐부터 와요? 평균 변화율로부터 옵니다. 저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평균 변화율이죠. 말 알아들어요?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걸 한글로 짜자작 쓰기가 힘드니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읽어주는 방법은요, f 프라임, 저 위에 있는 거 프라임이라고 읽어줄 겁니다. f 프라임 a.
영어에서는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쓰죠. 집어치세요. 프라임이에요. 됐죠? 자, 저게 오늘 배운 진짜 미분 계수의 전부예요. 뜻은 아까 내가 확대까지 해가면서 이해시켰죠? 맞나요? 저거 F'A를 뭐라고 읽어주면 된다?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 미분 계수. 됐나요? 의문점이 좀 생기긴 해야 될 텐데요. 아직 왜 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순간 기울기라고도 하지요? 라는 것 잠시 뒤에 알려줄게요. 알겠죠? 왜냐면 미래를 보고 미리 알려줘야 돼요. 이거 뒤에 나오거든요. 잠깐만, 니네 교육과정에서 빠졌나? 여기 뒤에 속도가 자꾸 나오냐? 예, 나와요. 자, 쭉. 엄마한테 연락 올 정도야. 어디가? 궁금해서 그래. 혹시 너도 한 통화 못 오니? 아니요.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괜찮아요. 자, 아니 그 궁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계속 가죠. 자, 활짝 웃어지지 나? 잠이 들게 해갖고. 자, 봅시다. 이게 지금 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쟤를 뭐라고 읽어준다고 했어요?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 미분 계수라고 읽어준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엮어봅시다. 자, 저기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봐봐요. A로 갈 때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죠. 이걸 하나의 함수 gx 이런 걸로 잠깐 볼까요? 왜요? A는 어차피 정해진 숫자일 거니까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 gx로 보는 게 뭐였었습니까? 아까 전엔 이 직선 이거 빠부 뚫린 거 있었죠? 이거 gx로 보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전에 x-1은 x제곱 플러스 1이 있던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던 건 gx를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함수로 보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쟤를 하나의 함수 gx로 본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였죠? 이 말의 의미가 A로 가는 극한값이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생겨요? 극한값. 즉 얘는 얘 입장에서 극한값으로 바뀔 뿐이에요. 맞습니까? 이해하나요? 자,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맞죠? 그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죠. 잘 보세요.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상황이 뭐랑 똑같아졌어요? 여기서의 극한값이 존재 상황과 똑같아졌죠. 맞죠? 뭐 말인지 이해해요? 그럼 자 봅시다. 그게 곧 이 뜻 아닐까 한번 보세요. A가 A로 가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죠.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분모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 분자가 0으로 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fa가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돌려서 다시 써보면 이 얘기가 되겠네요. 오예. 됐죠? 맞나요? 저걸 뭐라고 읽어주면 되냐면 좌측은 fx가 x가 a로 가는 극한값이라고 읽어주고 우측을 뭐라고 읽어줘요? 함수값이라고 읽어주죠. a에서의 함수값. 그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돼요? 분자가 0으로 가고 즉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 이거 무슨 말인지 보세요. x는 a에서 fx 연속이다. 맞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했죠. 이거 바로 전 단원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해요? 뭐 때문에? 미분계수 존재 조건에 뭐가 있었어요? 너 나중에 모르면 처맞는다.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새끼야. 진짜야. 여기 들어가면 존나 때려요. 너 고1 처먹어갖고 이제 맞아야 돼.
중딩은 거기까지. 그죠? 중딩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도 받아. 자 보자. 네. 아니야. 됐어. 자 보죠. 너도 못 이해했지. 하이 구분 못하는 년들. 아. 네. 졸업 선물. 자 진짜. 와. 됐나요? 대충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근데 어. 두 번째에서 어. 극한을 두 개 씌운 거예요, 아니면 fx로? 얘는 x가 없어요.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슉 넘긴 거예요. 됐어요? FA가 x가 없잖아요. x에 대한 영향을 안 받죠. 극한에 대한 영향을 아예 안 받습니다. 자, 지금 저기까지 야 봐봐. 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왜 연속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중에 되면 별짓을 다 하는데 일단 이건 알아들어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됐나요? 자, 알아들었어요? 다시 갑니다. 미분계수 존재 조건 중에 이제 첫 번째 뭐다? 연속이다 라는 단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되었죠? 두 번째 조건을 해볼게요. 봐봐요. 얘를 잠깐 한 덩어리로 보라고 했죠. 그죠? 저 새끼를 잠깐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미분계수가 존재할 첫 번째 조건이고 미분계수가 존재할 두 번째 조건인데 얘를 내가 지금 뭐로 보라고 했어요? 하나의 함수처럼 보라고 했죠. 맞죠? 그러기 위한 조건 두 번째, 얘 잘 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우극한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누구랑? 이 좌극한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읽어줬죠? 이걸 gx, 함수로 보면 gx죠. 근데 원래 fx 입장에서 얘가 뭐였어요? 평균 변화율 아니었습니까?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보내고 우리 뭐라고 그냥 외우기로 했어요? 미분계수라고 외우기로 했죠. 단어를 그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말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미분계수라고 하기로 했죠. 얘는 평균 변화율의 뭘 말해요? 우극한값을 말하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우미분계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평균 변화율을 자극하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그냥 미분계수인데 얘는 좌미분계수라고 이름을 붙여요. 됐습니까? 그 두 개가 똑같아야 뭐가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죠. 이해해요? 결론. 봐봐요. 잠깐 정리할 시간 주겠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해? 그럼 미분 가능해. 미분 가능할 조건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속이요. 어디서? A에서요. 두 번째 뭐요? 우미분 좌미분이 어때야 돼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해요. 라고 외우지만 외우기 전에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냥 저절로 될 겁니다. 정리하시죠.